여기서 지금 인류의 조건에서 오케이. 다 들어본 얘기잖아. 다 들어본 얘기잖아요. 예. 여기 좀 다른 게 뭐냐면 요 세 가지를 기술화하라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의 총체적 개성을 만들어낸다. 오케이. 다시 말해서 그게 그 사람의 스타일이 된다. 그럼 이건 완전히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총체적으로 디자인하는 네. 스타일까지 생활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으셨다고 하면 아마 이 책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인류의 조건. 문제는 책 사려고 해도 책이 없죠. 왜냐하면 이 책이 절판된 책이라서 사실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고 사이트에서 이례적으로 2배, 3배의 가격을 주고 이 책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소문난 책이 바로 인류의 조건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 분이세요. 그래서 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박문호 박사님께서 이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으셨고,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정말 인류가 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오랜만에 뵙고. 진짜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봬요, 그죠? 자, 이 책은요, 그러니까 또 박사님이 특별히 이 책에 꽂히셨다라는 건 또 박사님이 되게 자연과학 쪽이시기 때문에 박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어느 지점에 그렇게 매력을 느끼셨어요? 예, 간단합니다. 뭐 흔히 이제 이건 자기개발서라 그러잖아요. 네네. 서점 자주 들어가다 보면 이런 책을 이제 서점에서 좀 넘겨보다가 네네. 거의 한 10년 전에 이제 이게 사게 됐어요. 아, 그러려니 하고 읽다가 네. 이 책을 다 읽고 났는데 대략 한 일주일 후부터 제가 하루 습관이 바뀐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원래 제가 뭐 강의를 좀 하니까네. 네.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장황해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장황한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좀 지루하게 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강의를 하면 10분만 지나도 요약하며 이 말이 그 후 한 10년 동안 저한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된 거예요. 요약하면 예. 이렇게. 바로 이 책을 읽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게 한 게 요약함이라는 단어예요. 아, 이 요약의 힘이 있군요. 예. 너무나 간단한 건데 사실은 대부분 사람 언어 생활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알고, 특히 말을 많이 하는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아주 필요한 테크닉이죠.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뭐 다른 뭐 심한 고마워서. 내용은 두 번째 치고 예, 뭐 자기개발서라는 게 어느 정도 맞아.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답답한 걸 피하기 위해서 이 책을 자꾸 10년 동안 알게 모르게 소개를 했더라고 보니까 제가. 자, 그래서 이 책을 그러면은 2006년도에 절판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박사님이 이 책을 읽으신 것도 한 그 정도 됐나요? 그 정도. 한 10여 년 전에? 예, 사이토 타카시 이분은 그 일본에서 스스로 공부해갖고 여러 분야의 뭐 전문가급으로 들어간 분이에요. 이분이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네요. 예. 근데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1960년대생이면. 그죠? 예, 예. 일본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단순한 박학다식한 사람이 아니고 네. 지금은 문명 비평에까지 올라갔어요. 세계사를 움직이는 뭐 4가지 힘인가 그 책도 나왔고 네. 출발은 질문의 힘, 네. 그 다음에 절차의 힘, 네. 코멘터력, 네. 그 다음에 원고지 열장 선언 힘, 굉장히 실용적인 디테일인데 이분이 썼던 책이 뭐 우리나라에 한 10권 이상 번역이 되어 왔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 자기개발서가 조금 달라, 이 사람은. 뭐냐면 물론 대부분 자기개발서가 실용에 타켓을 맞추긴 하는데 아주 극명하게 원고지 10장을 쓰면 작가가 출발할 수 있다. 그걸 뭐 누구나 그럴 것 같은데 읽어보면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면서 논리적으로 증명해요? 예, 증명을 해요. 그걸 또 이 책에서 그러는데 개념화해요. 오케이. 증명하고 개념하고. 개념화해요. 그거 중요하지. 여기서 지금 인류의 조건에서 오케이.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력. 그래서 뭐 추진력 들어본 이야기야. 그다음에 뭐 다 들어본 다 얘기잖아. 들어본 세 개가. 이야기잖아요. 예, 다 들어본 이야기인데 여기 좀 다른 게 뭐냐면 요 세 가지를 기술화하라는 거예요. 습관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기술화하라는 말은 위에서 개념의 공간에서 항상 장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도 그런 상황으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다 모이면 그 세 가지 힘이 기술화 관점에서, 자, 이 사람 또 다른 얘기 이런 얘기까지요. 용기도 기술의 일종이다. 무수하게 반복해갖고 용기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도 용기를 낼 수 있게끔 자동 반응으로 바꿔놓는 게 핵심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인류의 조건이 기술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게 한 사람의 총체적 개성을 만들어낸다. 오케이. 다시 말해서 그게 그 사람의 스타일이 된다. 아하. 그럼 이건 완전히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총체적으로 디자인하는 네. 그것이 바로 스타일까지 생활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럼 정의하는 인류라는 건
뭔가 이렇게 숙달이 되는 그런 어떤 보편적 원리를 깨달아서 그걸 어떤 상황이고 그거를 적용해 나가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죠, 인생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1단계로 보면 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본 문화가 뭐 우동집을 100년 하고 뭐 한 분야의 달인이 되잖아요. 그쵸. 엄밀히 말하면 달인에 대한 이거는 도제식 교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제식 교육이 인류 역사상에 일단 거의 사라졌잖아요. 지금에서는. 네. 예. 그래서 그것까지 엄밀히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요거는 어떤 양상이 있냐면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은 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 요걸 다 모아갖고 개념화하면 아하. 다른 상태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보편성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피자를 잘 만드는 달인이 있다면 어쨌든 그 피자라는 영역, 그런 한 영역 속에서 평생을 보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다 모아갖고 스타일로 바꾸게 되면 그 위에는 보편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한 분야의 달인이 다른데 적용 가능하지. 그렇죠. 근데 이게 연습해서 스스로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구체화를 시켜준 거네요. 그렇죠. 그걸 증명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재밌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고 일본이라는 나라, 노벨상이 20명 이상 나왔던 이런 대단한 나라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일본의 그 오래된 역사 속에서 이 개별화된 달인, 요 달인의 문화를 한 단계 더 올렸다고 볼 정도로 그걸 다 올라 한 개인 같으면 그 사람의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책의 뒷부분에 잘 분석. 스타일이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조금 더 이해하게. 예, 스타일이 된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떤 사람의 스타일이라는 거는 예. 이 뒤에 하루키에 대한 그 분석이 있어요. 하루키 같으면 이제 소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설가인데도 마라토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음악에 대한 거가 또 묻어나잖아요. 그쵸. 책에. 그래서 음악에 가는 거, 스포츠에 가는 거, 각각의 달인이 된 걸 그대로 한 분야에 매몰됐으면 보통 전통적인 달인인데 이걸 다 모아갖고 한 사람의 유전적 형질하고 이걸 함께 합치면 오케이. 지구상에 어디도 없는 독특한 하나의 스타일이 예. 되는 거야. 예. 그 자기만의 고유한 인류가 되네. 인류가 이게. 되는 거죠. 인류는 스타일을 가져야 인류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자기개발서가 아니에요. 재밌네. 이게 되게 평범한 어떤 현상에서 그걸 하나의 그 역동성 있는 힘으로 계속 사람에게 반복하게 하고 예. 그걸 통해서 자기 걸 만들어 나가게 하는 책이네요. 이게 예. 그럼. 예. 그러면 훔친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체적으로 훔치는 힘은 지식을 훔치는 거죠. 세 가지 힘을 얘기하잖아요. 예. 이 책에서. 예. 훔치는 거는 이제 지식을 훔치는 거죠. 지식을 근데 훔친다. 이제 뭐 누구나 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방하라, 창의성, 기본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하고 걔를 좀 달리 하는 게 이 책은 항상 근본, 그 다음에 개념 이걸 건드려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훔치는 거 누가 몰라 다 빨리 이렇게 훔치고 하면 실력 늘고 다 알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데 흔히 뭐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걸 더 밑에 개념의 공간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끊임없이 훔치는 그 간절함, 네. 그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어내는 게 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힘에 주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훔친다는 말이 겉돈다는 거예요. 오케이. 한때 들으니까 누구나 그건 당연하지 나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지라고 끝나는 거는 그게 발전하면 이제 한 분야의 달인은 되는데 이 책은 달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인류라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고 대가급 인사를 말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베토벤, 오케이. 뉴턴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을 할 때 이제 인류인데 인류다. 인류는 한 분야의 달인이 아니고 그걸 구성 요소로 하긴 하는데 그거의 전체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밑에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개념이 뭐에 대한 간절한 동경. 이렇게 그게 있어야 예. 훔쳐도 남이 잘하는 완투쓰리만 훔쳐오는 게 아니라 밑바닥을 예. 볼 수 있는 거지. 그 간절함으로. 예. 간절함 때문에 훔쳐도 다른 걸 훔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요 이제 훔치는 거의 가장 그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이거점플은 도제식 교육이에요. 자, 도제식 교육은 어떻게 해서 처음 들어가면 청소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결코 지식을 금방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배우는 사람에서는 어떤 길을 쓰고라도 어떻게라도 훔치겠다는 강한 욕망이 수년 동안 작동한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스승은 가르쳐 주지 않는 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스승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걸 보여주고 가르쳐 주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저걸 훔쳐야 되겠다고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학습법은 바로 이겁니다. 이걸 이 사람이 꼬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훔친다라는 건 그냥
남이 다 이러는 벤치마킹 해야 되는 1, 2, 3 정리된 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엄청난 걸 우리가 훔치는 걸 얘기해. 그 훔칠 때부터 창조야 이거는. 그럼요. 굉장히 간절함이 훔치는 있고. 게 창조야. 예. 아. 그래서 저도 이게 한 20년 전에는 간혹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있고 이런 사람 있으면 책을 간혹 선물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10년 전부터는 책을 선물 안 해요. 선물했더니 귀한 줄 몰라. 안 읽는 책은 선물 받은 책을 안 읽어요. 대부분 받더니. 그래서 저는 책은 웬만하면 빌리지 말고 맞아. 선물 받은 책은 잘 안 봐요, 사람. 그래서 내가 그걸 발견하고 책을 선물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선물이라 하고 책 제목을 알려줘요. 아, 오케이. 고래가 그게 이제 한 5년, 한 10년 전부터는 책 제목을 알려주면 우리 회원들이 막 제목 알려주면 고맙다고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게 더 발전하면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대단한 거 나왔어. 당신들 공부를 1년 앞당길 책이 지금 서점에 깔렸어. 제목이 뭔지 알아? 안 알려줘. 제목도 안 알려줘? 안 알려줘. 그런데 놀랍게 응. 우리 회원들이 빨라요. 찾아내? 촉이 빨라요. 찾아내? 내가 요즘 이런 유튜브를 하면 알아요. 아, 박사님, 이 책 아니냐고. 그게 딱 올려놔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책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원리입니다. 간절한 사람 찾아내요. 간절한 사람이 찾고 훔치고 하는 거구나. 박사님, 이 책에서는 또 그 두 번째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 이건 어떤 것들이에요? 요약 먼저 얘기해 주세요. 요약 말씀드릴게요. 요약은 조금 전에 내가 했더니 요약하면 이제 습관화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쵸. 그건 특히 뭐 긴 이야기 하는 사람들 통화 중에도 이렇게 하면 말싸움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에너지 세이브 돼요. 근데 그 요약하면 요거는 아주 초보 단계고 네. 그 다음 올라가면 이 내용을 요약하게 돼요. 아하. 우리가 인문학이나 국어나 이런 모든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항상 했던 게 이게 핵심이 뭐냐 찾아내는 거죠. 모든 국어 문제가 핵심 그걸 맞아요. 타켓으로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요약한 거죠. 그치. 예, 한 페이지 읽었는데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라. 그래서 우리 인류가 많은 어느 생활에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바로 속담이 되는 거죠. 아하. 결국은 딱 하나로 요약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돼. 전달이 안 되죠. 그 많은 걸 들고 다닐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요약하자는 게 중간 단계 올라가면 핵심을 찾자는 거가 되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게 뭘 말하냐면 추상화를 말해요. 오케이. 추상화는 그 하나로서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거죠. 맞아. 추상화의 대표적 예가 커리컬처 같은 거잖아요. 예, 처칠의 커리컬처는 뭐라 그러냐면 처칠보다 더 처칠스럽다 그러잖아요. 맞아. 그런데 커리컬처는 되게 간단한 곡선이잖아요. 이 간단한 이 곡선이 글을 어떻게 설명하게 하잖아. 그렇죠. 이게 추상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도 그런 거네요. 말도 이렇게 긴 책 한 권을 여기서 나오는 추상적인 거지만 한 단어로 얘기하건 한 줄로 얘기하건 얘기할 때 훨씬 더 힘있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는 누구하고 대하든지 어떤 뭐 상황에서 이야기가 길어진 거는 정작 해야 될 말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정작 지가 뭔 말인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정작 해야 될 말을 모른다는 게 요약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 핵심 요약하는 힘이 없다는 말은 핵심을 못 찾았다는 거고 핵심을 다 알려면 핵심을 찾아내려면 그 전체 맥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종합적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게 요약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네. 그 상황을 파악했다는 말이잖아요. 요약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요약과 인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장관이나 뭐 예를 들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짧게 한 10명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그 짧게 소감을 묻는다. 근데 그 짧게 한 그 소감 한마디가 자기 사업을 크게 넓힐 수도 있고 상황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네. 엄청 쫄깃쫄깃한 상황이요. 예, 굉장히 그건 리얼하잖아요. 그럼.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그쪽에 팀장인데 만약에 그 연구소에 소장이 와서 그런다든지 옛날에 가기부 장관이 와서 그런다. 그럼 내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문장밖에 못 하잖아요. 사실. 그치. 지나가면 악수하면서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 해야지. 요즘 어떻습니까? 할 때 딱 한마디로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내가 바라는 걸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주면 딱 꼽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 이게 요약한 힘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연들이 많잖아요. 평생 한 만날까 못하는 그런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딱 하나 딱 던져갖고 딱 그 사람하고 딱 링크되게 하는. 이번에 요약하는 거예요. 누구나 나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요. 사회는. 그럼요. 항상 그래요. 그렇죠. 네. 다 시간 내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뭐 전화를 하든 이렇게 회의를 해보면 말이 많아지고 번거로지는 이유의 90%는 사람들이 빨리 핵심을 딱 전달하면 투명해지고 금방 끝날 걸. 맞아. 핵심은 우리 그러니까 특히 내가 농경민족 우리 같은 사람은 핵심을 항상 뒤로 결론부터 빨리 이야기하는 게 습관 안 됐어요. 안 돼서. 이거는 이제 전쟁을 많이 해보거나 이제 험악한 환경에 살았던 유목민족들은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이게 문화거든. 농경민족은 말하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얼굴 먼저 얘기해야지. 근데 인트로덕션 했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
그쪽에서는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그렇구나. 추진하는 힘은 뭡니까 그럼? 예, 이제 추진하는 힘은 가장 핵심이 이제 이 배터리잖아요. 네. 이 배터리, 우리가 이제 이쪽에 하는 이야기가 의욕이란 배터리는 우리 인간의 경우는 3시간용이요. 흔히 이야기합니다. 의욕에 너무 기대지 말라. 3시간용이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된다면 자가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 추진력이란 말은 핵심은 네. 의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들어가서 항상 자동 반응으로 바꿔놓으라. 아하. 구체적으로 이제 화를 낸다든지 이제 성격이 급한 사람 이런 측면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내심이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참을 거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굉장히 뭘 잘 참는 사람을 저 사람이 수련을 많이 해갖고 굉장히 뭐 명상이든 뭘 많이 해갖고 저래 참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거 최근에 이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잘 참는 사람 분석해봤더니 사실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참을성이 많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이 모든 정서적 작용을 자동 반응으로 바꿔나갔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참을 거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그 사람한테 그게 승질낼 만한 일이 일이 아닌 없다는 걸로 거예요. 되는 거야.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자동 거야. 반응으로. 자동 반응으로. 요게 바로 오케이. 추진력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추진력도 그럼 자동 반응으로? 자동 반응이죠. 그렇죠. 어허. 자가 발전해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어떤 걸까요? 이게 이제 만약 중독에서 이제 항상 그렇게 이야기 일어나는데 처음에 이제 중독될 때 습관화될 때 초기 단계는 의도적 학습을 그쵸. 해요. 힘을 넣고 의욕을 불어넣는데 중독이 중간 단계가 들어가면 자기가 하는 그 의욕 집어넣는 거하고 그래서 결과 쾌감이 오잖아요. 중독이. 네. 그렇죠. 쾌감하고 자동 반응이 분리돼 버려요. 그럼 자동 반응이 최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요. 오케이. 이게 이제 분자 세포 생물에 보면 명확해져요. 우리는 세포 내부는 전부 다 분자의 자동 기계일 뿐이에요. 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진정한 추진력은 의욕을 집어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자동화 반응으로 바꿔놓으면 그냥 스위치만 켜면 내가 에너지를 안 줘도 거의 계속 돌아가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만이 결론은 우리가 궁극의 목표로 가는 데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에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매번 에너지를 주어갖고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조금 더 쉽게 내가 만약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 근데 그게 한 3년 정도는 해야 되는 일이다. 해요. 근데 최초의 추진력은 좀 이제 좀 쌩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여름 되고 가을 되고 이제 점점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면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끈기 있게 해내지도 못하고 새로운 추진력을 동력을 갖다 쓰자니 힘들고 그럴 때 여기서 얘기하는 자동 반응이라는 거는? 요거는 그 자동 반응은 요 책하고 약간 평행하게 맞춰놨는데 요 책의 핵심은 뭐였냐면 가장 그 폭발적인 그 추진력을 한 번을 잘 장착해야 되는데 그게 어린 시절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책에서 도제식 교육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 5년 동안 아마추어 전문 모임에 나갔어요. 그 별 보는데. 아마추어 전문 이 별 모임에 나간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별을 평생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언제 당신이 별을 처음 보고 놀라워했는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춘기 전에 중학교 2학년 이전에 우연히 부모님하고 어떻게 쪼매는 섬에 가갖고 탁 별을 본 사람. 우연히 봐갖고 각인이 된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별을 품어요. 오케이. 그런데 대학생이 좀 돼갖고 다 크고 나서 별을 본 사람은 내가 의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욕심은 생겼는데 그 힘은 멀리 못 간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모여갖고 이야기해보면 내가 처음 언제 별을 보고 이렇게 놀라워했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딱 갈라져요. 어른이 돼갖고 별을 본 사람은 잠깐 뭐 한 1년 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몸에 안 붙어요. 언젠가 떠나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별에 한번 확 각인된 사람은 중간에 뭐 한 10년 이상 별을 안 봐도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요. 바로 요런 의미로서 추진력인데 한번 가장 강한 배터리를 강한 그걸 푸시를 하라는 거예요. 왜 어린 시절에 탁 했던 게 거의 평생 가도록 추진력을 주느냐 하면 그게 처음부터 하이웨이가 돼버려요. 다른 길이 세력을 확장을 못 해버려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면 한 대학생쯤 되면 다른 길이 몇 가지가 생겨버려요. 그치. 한 가지가 올인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올인 없죠. 사이토 다카시 작가가 오셨어도 박사님보다 더 재밌게 설명 못해요.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한 표. 이거는 박사님 한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이게 저는 인류의 조건 이 책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스스로 차원을 높이고 질서를 가져가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이게 되게 그래서 아까 일반적으로 그냥 내 경험을 쓴 자기계발서와 다르다고 한 것들이 이 범용적으로 누구한테든지 질서와 차원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정리해주는 책이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약하면 그 인류의 조건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고
이게 궁극이 스타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나만의 또 나만의 스타일. 그럼 한 개개인의 스타일이 모이면 그 시대의 문화가 되잖아요. 맞아요. 이건 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 책 일본의 문화가 달인의 문화잖아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 달인의 문화가 다 모아져야 그 다음 단계로 성화를 하는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스타일이 개인한테는 스타일인데 우리 전체가 사회를 구성할 때는 그 사회 문화의 색깔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박사님 이 책 어떤 분들이 좀 읽으면 좋을까요? 그냥 예, 모든 사람 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책에 보면 거의 한 3분의 1 내용이 스포츠, 네. 월드컵 레벨의 스포츠맨들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그 아주 디테일한 스킬을 어떻게 이렇게 더 높은 차원에서 하는가 권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범용의 방법론, 근본적인 방법론. 오케이. 예. 그래서 이 책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이거는 한두 가지 뭐 어떤 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게 아니고 훔치는 힘이라든지 그런 요약하는 힘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학습의 공통 원리다. 오케이.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학습의 공통 예. 원리다. 그리고 이건 나이 분야에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어느 한 분야에 이제 달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산수, 곱셈이나 덧셈을 아무 사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자. 그럼 그 분야 달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거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아하, 맞아. 그거는 구성 요소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에 했던 자기 방법론을 세계사 공부할 때나 오케이. 물리학 공부할 때 그대로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모든 학문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학습의 공통 부분, 오케이. 그걸 설파한 책이에요. 아, 좋네. 그리고 그걸 다 모았을 때 한 사람의 개성을 표출하는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워낙 이 책을 통해서 요약하는 습관이 들어서 고마워서 조금 좀 강조해갖고 조금 더 이렇게 하는 뉘앙스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책을 보시면 일본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본의 역사 맥락 속에서 이런 달인의 이런 세계가 어떤 거다. 그리고 지금은 달인의 이런 학습 교육법이 거의 사라졌는데 이걸 스타일로 바꾸면 오케이.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더 살아. 특히 AI 시대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인간. 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인류. 예, 인류. 이 AI는 절대 못해. 그러죠. 너희는 예. 인류야. 예. 예. 우리만 할 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류. 아, 진짜 딱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박문호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한 줄 감상 평을 하거든요. 아, 이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게 요약이에요, 요약. 요약. 요약하면 자, 박사님께서 딱 한 줄로 이 책을 요약하시면 뭘까요? 삶을 총체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삶을 총체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책, 바로 이 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구독자 그 도서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이 책 너무너무 갖고 싶으니까 여러분 빨리 안 사면 이거 또 절판돼요. 댓글 적어주신 분 10분을 선정해서 오늘 도서를 보내드릴 텐데요. 박사님이 추천하는 자기개발계에서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인류의 사람들. 2. 인류의 조건. 3. 인류 기업의 조건. 4. 인류 대학의 조건. 오케이. 여러분 이 4개 중에서 정답 하나를 적어주시면 10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기도 많이 남겨주세요. 아주 좋은 책 오늘 박문호 박사님과 함께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뵈서 좋았고. 네. 좋습니다.